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올해 유독 빨리 다가온 추석에 또 그리고 태풍까지 겹치면서 올해 추석 대목장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년보다 열흘가량 빨리 찾아온 추석인데요. 이 감과 대추, 밤 등 수확이 더딘 일부 핵과일은 이 내다 팔기가 어려운 데다가요. 많은 비와 또 강한 강풍이 예상되는 태풍 링링이 북상할 걸로 전망이 되면서 지금 과수농가도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네, 연중 최고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이 이제 추석을 앞둔 주말이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농민들께서 많이 애쓰신 만큼 제값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농민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맘때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매 패턴 완벽하게 분석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대 대목장을 앞둔 출하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들과 또 경매사님들 이 시기가 아마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바쁜 시기긴 하겠지만 오늘 7시부터 8시까지 저희 가락동 365 함께 하시면서 추석 대목장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2,235톤, 과일과채 1,135톤, 일반 채소 5,831톤 반입됐습니다. 총 9,201톤 들어왔고요. 네,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한 77톤 정도 더 많이 반입이 됐습니다. 배추는 860.7톤 반입이 됐네요. 어제는 916.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56톤 정도 줄었습니다. 배추 10kg 특분 기준 평균가 14,168원입니다. 최고가 14,700원, 최저가는 13,2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15,522원, 오늘은 14,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1,354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고요. 자,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배추 계속해서 상황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지난해 이맘때쯤에 한 25,000원까지도 시세가 나와줬었는데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배추 시세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22일 기점부터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아주 비슷한 시세 형성했습니다. 14,168원, 지난해보다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약간은 높은 시세 형성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강원 강릉시 5,610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평창군은 8,216원에 낙찰됐고요. 강원 태백시 9,609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네요. 최고가는 14,800원, 평균가는 9,60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금치도 보시죠. 41.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한 36.7톤 정도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4.5톤 정도 더 늘었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24,561원, 최고가는 28,500원, 최저가는 25,500원에 거래됐고요.
네, 오늘 24,561원, 어제보다 오른 시세가 되겠습니다. 2,902원 더 상승했습니다. 자, 역시나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역시 시금치도 지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8월 22일 때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 이날 거의 10만 원 가까운 시세를 형성을 했습니다. 99,000원대였는데요. 보시다시피 올해 시세 51,000원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보다 확실히 낮은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뭐 간격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시금치 경기 포천시가 19,003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이천시는 2750원에 낙찰됐고요. 경기 남양주시 14,037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33,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도 고양시가 가장 높네요. 24,69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무입니다. 898.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692.5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늘었죠. 206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 20kg 특품 기준 평균가 13,240원입니다. 최고가 15,000원, 최저가는 12,500원에 거래됐고요. 네, 어제 17,260원, 오늘 떨어졌네요. 등락가 보시죠. 4,020원 하락하면서 오늘 평균가는 13,240원입니다. 자, 무 20kg 특품 기준이고요. 지난해와 계속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무 계속해서 상황 좋지 못하죠. 지금 뭐 무, 배추, 시금치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인데요. 8월 8일 올해 가격 8,156원으로 가장 낮은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폭 좀 오르는 듯 싶었는데 다시 주춤하는 모습도 생겼고요. 계속해서 역시나 지난해보다는 낮다는 거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무 강원 평창군 9,702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홍천군은 9,950원에 낙찰됐고요. 강원 강릉시는 1,258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이 최고가 16,000원으로 가장 높았네요. 평균가는 강릉시가 가장 높습니다. 1,25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표고버섯 보시죠. 25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은 25.87톤이고요. 물량 차이 크진 않습니다. 어제보다 0.7톤 줄었습니다. 네, 생표고버섯 8kg 상품 기준 평균가 53,550원입니다. 최고가는 78,000원, 최저가는 42,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53,000원, 어제는 55,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1,662원 더 하락했네요. 자, 생표고버섯 지난해와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았던 가격을 보면 지난해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한 8만 원대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6만 원대 시세를 형성했죠. 그래서 8월 26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8월 말, 9월 접어들면서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53,550원이고요. 지난해보다 소폭 더 높네요.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생표고버섯 강원 평창군 43,988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남 부여군은 30,065원에 낙찰됐고요. 충남 공주시 25,366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봤을 때는 평창군과 부여군이 96,0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고양시, 일산, 동구가 높습니다. 47,6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 팝니다. 384.2톤 반입됐네요. 어제 371.4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늘었습니다. 12.8톤 더 늘었네요. 네, 대파 1kg 특품 기준 평균가 1,852원, 최고가 2,030원, 최저가는 1,700원에 거래됐고요. 어제 2,065원, 오늘은 2,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213원 하락하면서 오늘 평균가 1,852원이 되겠습니다. 대파 역시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역시나 지난해 그래프가 되겠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8월 8일, 8월 초반에만 해도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높았었는데 그 이후에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맘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거든요. 반대 상황이 나타나면서 시세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요. 지금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낮은 상황입니다. 오늘 1,852원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대파 강원 평창군 1,254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홍천군은 1,347원에 낙찰됐고요. 충북 음성군은 93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네요. 최고가 2,100원, 평균가는 1,34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최저 경락가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자, 지난해 추석과 비교를 해보자면요. 올해 추석은요, 무려 11일이나 빨리 찾아온 추석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뭐 가락동 역시도 이른 추석 준비로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추석 뒤 특히 사랑받는 농산물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 옆에 좀 이동을 해볼까요? 와, 또 이 추석에 뭐니 해도 보시는 것처럼 도라지, 못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게 뭐 인삼입니까? 도라지입니까? 정말 품질 좋은 도라지 지금 반입돼 있고요. 그 옆에 확인해 보면은 푸릇푸릇한 요 취나물, 또 취나물 또 점점 묻혀서 상에 올리시는 분들 계시죠? 한눈에 봐도 참 품이 좋은 취나물들이 이게 반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 도라지도 좋고요, 뭐 취나물도 좋고 토란도 사랑받고요. 하지만 이 시간에는요, 이 중에서도 짜자짠 바로 야, 이렇게 품질 좋은 더덕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정말 한눈에 봐도요, 큼직큼직하니 탐스러운 더덕이 반입이 됐는데요. 우리 오상균 경무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상균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까이 오세요. 아, 네네. 와, 아니 먼저 너무 이 더덕이 실해서 네. 먼저 좀 화면으로 공개를 했어요. 네. 아, 네. 정말 좋네요. 좋죠. 네. 이런 더덕은 참 보기 드문 더덕입니다. 아, 뭐 네. 더덕이 좀 제 뒤에 더덕더덕 좀 붙어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자, 아니 어제는 좀 비가 내려서요. 네. 네, 가락동에 좀 진입하는 차량들이 좀 더디게 진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좀 지각을 했어요, 우리 농산물들이요. 네, 네. 근데 저 오늘 가락동 진입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오늘 저 정말 지각할 뻔했어요. 아, 그렇죠. 지금 네. 뭐 줄이 지금요 화물차로 네 어제하고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좀 날씨가 좋고 하니까 차들이 일찍 도착하고 하다 보니까 경화 씨하고 아마 경화 씨 출근 시간하고 겹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만날 뻔했어요 네, 오늘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년 제가 한 10여 년 전, 한 20년 전에는 사실 이거보다 더 극심했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조금 한가해졌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렇게 우리 관리공사나 이쪽에서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거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그래도 좀 명절치고는 원활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원활한 이 경매를 위해서요, 가락동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 애를 쓰고 계십니다. 자, 우리 뭐 실한 더덕 얼굴 먼저 좀 우리가 들여다봤는데요. 네. 더덕 이야기 나눠봐야죠. 일단 네. 더덕이 요즘에 참 인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명절 선물로도 많이 찾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더덕이 이제 명절 선물 이른 추석이다 보니까 명절에 이제 그 선물 용도의 선물용으로 선택의 그 폭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좋은 더덕은 없어서 못 파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아, 한마디로요, 지금 네. 경매 분위기는요, 네. 말 그대로 우리 경매사님 뭐 경매하시는데 신이 나실 것 같은데요? 분위기 네, 좋죠? 맞습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게 저 좋은 더덕은 막 이게 우리 중도면 사장님들께서 서로 살려고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경쟁도 치열하고 시세도 막 이렇게 진짜 짱짱하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도 좋고 또 중도면 우리 사장님들도 또 좋은 물건 기분 좋게 팔아서 좋고 그래서 요즘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누이 좋고 내부 좋고 님도 보고 뽕 든다고 네. 모두가 다 좋은 장 이런 장들이 좀 계속 펼쳐져야 되는데요. 그나마 이번 주 지금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정말 이제 코앞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제발 좀 좋은 흐름으로 경매가 펼쳐져야지에 대한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너무 정말 신납니다. 네. 네, 자, 반입량이 많이 늘어났나요, 더덕이요? 더덕이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증가를 했고요. 이번 주 일평균 한 3톤 정도 반입이 되다가 오늘은 한 4.5톤 정도 반입이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더덕이 그야말로 이제 그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라도 이제 같이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집중되는 그렇게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양도 늘어났고요. 네. 뭐 지난주만 비교해도 한 1.5톤 가까이 지금 그렇죠.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자, 뭐 반명이 늘어나면 저희는 살짝 시세 걱정이 되는데 네. 경매 분위기 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하니까 시세 역시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경매 시세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얼마예요, 오늘? 예. 지금 더덕 가격이 4kg 관 특짜리 기준 박스로 봤을 때 4만 원에서 7만 4천 원까지 형성이 돼 있고 더덕이 이제 가격 편차가 좀 그렇게 큰 이유는 출하주별로 이제 그 어떤 등급 같은 등급으로 표기는 해오는데 좀 그 사실상 그
품위가 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좀 시세 차이도 많이 나는 그런 좀 품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특히 뭐 모든 이제 농산물들이 추석만큼은요 좀 철저한 선별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하고도 좀 시세 차이가 좀 보이는데 네. 좀 많이 오른 상황이죠 지금 이 가격이. 네, 지난 해에 비해서 이제 상품성이 많이 좋아지고 또 올해는 이른 추석이다 보니까 아까 선택의 폭이 좀 커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성이 올라간 데다가 이게 수요가 많아지니까 지난 해에 비해서 최소한 지금 30% 이상 상승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네. 좋습니다. 뭐 더더욱 좋은 흐름으로 지금 경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매사님 더더욱 외에도요 추석 성수품 하면은 우리가 아까 뭐 잠시 만나본 도라지 있고요. 또 뭐 있죠? 그다음에 토란도 있고, 네. 근데 아까 나물류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나물류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더덕, 도라지, 토란 이런 것들이 좀 상에 많이 올라간다고 봐야죠. 네. 좀 현재 시세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더덕은 말씀을 드렸고 도라지 같은 경우가 1kg 기준 해가지고 6,000원에서 9,000원대 그리고 이제 특수한 게 한 10,000원대 이상 거래가 되고 있고요. 토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10kg 박스 특 기준 해가지고 3만 원에서 4만 원대 형성이 주로 돼 있고요. 특수한 것은 지금 4만 5천 원대까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자, 뭐니 해도요. 우리 주부님들이 특히 우리 명절에 상에 올리는 음식만큼은요. 네. 우리 것을 올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이게 또 중국산인지 이게 국내산인지 네. 잘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보면서 구별법 좀 짚어주세요, 교매사님. 네네. 무식 좀 들고. 지금 이거, 예. 와, 진짜 예. 커요. 이렇게 더덕을 보시면 우리 네. 국산은 이렇게 더덕이 보면은 가까이. 예. 더덕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름이 그렇게 굵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름 간격이 이게 넓어요. 이게 중국산은 보시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굴곡이 우리 그 굴곡이 골이 깊어요. 골이 깊고 이게 주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산이 이렇게 흙이 묻어서 그 수출을 못하니까 이게 수입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세척을 해가지고 와요. 그래도 세척을 하면 물이 묻으니까 건조를 하거든요. 건조를 우리 국산은 지금 거의 뭐 검은 갈색이잖아요. 근데 중국산이나 수입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 색깔 있죠. 연한 갈색. 네네. 네, 이런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예, 색이 달라요? 예, 색깔도 다르고 그다음에 수분도가 요거 우리 국산은 수분도가 좀 느껴지죠. 네, 근데 수입산은 수분이 거의 없어요. 말려 있어요. 거의 아까 도라지 보셨죠? 도라지 색깔처럼 그렇게 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유, 한눈에 봐도 큼직한 거 좀 보여주세요. 예. 네. 한눈에 봐도 정말 훌륭한 더덕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만져보면 알 것 같아요. 우리 겸매사님 이야기고 좀 촉촉하니 좀 네. 꺼끌꺼끌하면서 그렇죠. 색깔이 좀 색택이 좀 진해야 됩니다. 네, 그게 좀 우리 진합니다. 것입니다. 네, 자, 향도 훨씬 강합니다. 네. 네. 향도 이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국내산이요. 네. 지금 뭐 눈으로 확인해도요. 굉장히 좋은 품질의 더덕들이 좀 반입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중도민들의 구매력 어때요? 뭐 서로 뭐 없어서 못 판다고 하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좀 이 좋은 물건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중도민들 구매력도 덩달아서 많이 상승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중도민의 구매력도 상승해 있고 뭐 네. 이번 주 시세 좋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 이제 본격적인 이제 추석 주간인데 네, 네. 시세 좀 큰 변동 사항 없겠죠, 변매사님? 아무래도 이제 더덕 같은 경우에는 미리 구매를 해놓으시는 그런 품목이다 보니까 이 오늘 저녁이나 일요일 저녁까지는 어느 정도 물량도 많을 거고 시세도 어느 정도 유지가 잘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미리 구매하는 품목이다 보니까 너무 단대목에 가까이 붙이다 보면은 좀 구매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그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할 만큼 구매했기 때문에 좀 이제 그건 출하주 분들도 잘 아셔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양도 좀 줄고 구매력도 좀 떨어져서 시세도 약간 좀 하락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또 이제 쭉 좋은 흐름이었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시세 하락이 워낙 이번 주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뭐 지난주 그러니까 다음 주로 넘어가도 걱정할 정도의 시세는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네. 우리 큼직한 더덕 하나 딱 들고요. 네. 한마디로요. 국내산 우리 더덕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네, 맞습니다. 우리 더덕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은 품의 더덕들 좀 많이 선별해서 올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추석 성수품 소비자 구매 패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김창환 연구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추석 명절 앞두고 농촌진흥청에서 주요 농산물 구매 패턴을 분석했다고 들었는데요. 자, 이번 조사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요? 네, 그 이번 조사는 이제 추석 전에 어떤 농산물을 구매하는지를 분석해서 농가의 출하 대응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분석을 시작하였고요. 네. 조사 자료로는 이제 최근 10년간 추석 전 농산물 구매 자료와 그다음에 추석 전에 설문조사 결과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추석 주요 농산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성수품으로 분류되는 농산물도 조금씩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최근 추석 때 소비가 늘어난 품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과일 품목으로 기준으로 보면 이제 감귤과 바나나 같은 경우가 소비가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감귤 같은 경우는 2010년에서 12년 요 3년간 평균 가격이 한 642원에서 최근 3년간 가격을 보면 한 1,084원, 한 68% 정도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바나나 같은 경우도 한 40%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 두 과일이 어떤 그런 추석 전에 좀 특이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차례상에 바나나 올리는 집도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바나나를 올립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수치가 실제로 좀 바나나 구입액이 늘어나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추석 성수품으로 빼놓을 수 없는 사과나 배 같은 품목들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예, 전통적인 이제 명절 과일이죠. 다만 이제 그 명절 과일 중에 사과배의 구입액은 좀 정체돼 있는 상태고요. 예. 포도나 복숭아 같은 경우는 소폭 이제 감소하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추석 성수품의 구입액에서 지난 10년간 변화가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농산물로 가공한 추석 선물에도 좀 변화가 있겠죠? 예, 그 농산물 가공품 중에서 사실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가공품이다 하는 건 이제 홍삼인데요. 그러니까 네. 홍삼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 12년 대비해서 최근 3년간 한 92% 정도 구입액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명절을 대표하는 추석 선물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즉석밥이라든지 아니면 그 양념된 양념육 아니면 냉동식품 같이 최근에 이제 간편식 선호하는 이 소비 트렌드가 추석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구입액이 좀 늘어나고 과거에 이제 선물로 많이 했던 햄이나 김 같은 경우는 구입액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즉석밥이 늘어났다는 게 좀 흥미로운 점이 그러게요. 아닐까 생각이 네. 됩니다. 자, 추석 성수품 농산물 구매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농촌경제연구원 연결해서 올해는 좀 어떤 소식이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본부장 곡순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추석 성수품이죠. 사과, 배, 단감의 생산량 좀 어떨지 짚어주시죠. 올해는 좀 추석이 이른 편이어서요. 우리가 즐겨 먹는 만생종이 아닌 그 중생종이 주로 추석에 출하될 걸로 보입니다. 사과는 홍로, 배는 원앙이나 화산, 단감은 이제 서천조생이 중생종인데요. 올 여름은 작년보다는 기상 여건이 좋습니다. 작년에는 폭우나 집중호우가 심했는데요. 그래서 과일의 생육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고 출하량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단감이 서천조생은 개화기 때 좀 냉해를 입은 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쪽은 생산량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른 추석으로 인해서 만생종이 아닌 중생종이 출하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사과, 배, 단감의 출하량 또 도매 가격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은 추석 성수기만 보면은요, 사과하고 배는 작년보다는 한 5%가량 출하량이 증가할 걸로 보고요. 네. 단감이 서천조생은 한 15% 이상 좀 출하량이 감소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면 이제 사과 홍로 5kg 기준은 작년에 한 35,000원 선이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3만 원을 좀 밑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요. 배 7.5kg는 작년에 한 3만 원이 조금 넘었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는 5,000원 정도 가격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단감은 작년에 이제 10kg 기준으로 한 27,000원 수준이었는데요. 4, 5만 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채소죠. 배추, 무의 출하량 그리고 도매 가격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요즘 이제 배추하고 무는 주로 이제 고랭지에서 출하되고 있는데요. 이미 추석이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해서 파종과 정식을 추석 전에 출하하는 걸로 목표를 했기 때문에요. 출하량이 작년보다는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는 여름철 폭염하고 집중호우가 심했는데 배추나 무도 작년에 비해서는 생산이 좀 원활한 편입니다. 다만 이제 가을 장마가 요즘에 있고요. 그래서 가을 장마 때문에
물건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출하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날짜별로 변동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가격은 좀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배추와 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햅쌀의 출하량 그리고 도매 가격도 전망을 해주시죠. 조생종벼 재배 면적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단수는 기상이 양호해서 좀 작년보다는 단위 면적당 생산이 많은 걸로 보여서요. 네. 작년에는 20kg 전국 산지 기준이 한 5만 3천 원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그거보다는 한 2천 원 정도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여쭤볼 품목은요. 명절에 좀 가장 많이 보인다는 임산물입니다. 그중에서도 밤의 출하량과 도매 가격이 궁금하네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 센터에 본부에서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임업연구센터에서 전망을 한 자료를 인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밤은 작년보다는 올해 좀 작황이 좋아서요. 작년에는 키로당 산지 가격이 한 3,400원 정도 됐는데 그거보다는 한 3,000원 정도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대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생산량은 작년보다는 많습니다. 하지만 추석이 일러가지고 좀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작년에는 작황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작년에는 한 10kg 기준의 산지가가 5만 원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낮은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이런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대추 출하량과 도매 가격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앞서서 이른 추석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좀 찾아온 추석이 농산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올해 추석 성수기 전반적인 좀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올 추석은 작년보다는 한 11일 빠르고요. 재작년보다도 한 20일 빠르니까 상당히 빠른 추석입니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심기 때문에 추석에 맞춰서 재배를 할 수 있지만 과실은 이제 재배 기간을 사람이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사과나 배는 만생종 과일인데 올 추석에는 만생종 과일보다는 종생종 과일실이 출하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느끼시기에는 좀 안 익숙하지 않은 맛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좀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9월 중순이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시기이긴 합니다. 네. 이른 추석으로 인해서 소비자와 농가 모두 평상시 명절보다 더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소비자와 또 농가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과거에 비해서는 품종 개량이 많이 되고 재배 기술도 늘어서 중생종 과일들도 꽤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제 익숙하던 만생종 과일에 비해서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소비자분들이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태풍 능능이 오고 있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과실들이 수확기를 기다리고 있는 과실들이 이 강풍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처가 나는 등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쪼록 좀 태풍이 피해 없이 지나가서 농민들도 국민들도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추석을 앞두고 태풍이 온다는 그러니까요. 소식이 들리면서 뭐 농가는 물론이고요. 소비자들도 지금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좀 별 피해 없이 넘어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주 좀 소식 전해주시고요. 명절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추석 뭐 계속 얘기하지만 무척 빠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석이 빨리 찾아온 게 좀 소비자들의 구매 좀 의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조사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이번 추석이 빠르기 때문에 구매를 변화를 주겠다라고 한 소비자가 77.9%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이번 이른 추석에 어떤 구매를 변화하겠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다만 이제 명절 품목 자체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늘리겠다라고 한 품목들은 이제 사과나 포도, 소고기, 배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좀 구매를 늘리겠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다만 이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조기 출하에 의한 품질 우려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빨리 따다 보면 품질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당도라든지 아니면 덜 익음 이런 부분들 결국 맛과 관련된 품질에 대한 염려가 소비자들한테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른 추석에 따른 막바지 출하 전략도 좀 제시해 주시죠.
그 현재 소비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품질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조기 출하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명절이 농민들한테는 특수거든요. 그래서 네. 조기 출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품질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출하 시기에 품질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배송이 많습니다. 이 기간에는 이 기간에도 어떤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시간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뭐 추석 차례상에 올리는 농산물은요, 좀 값이 비싸도 예쁘고 좀 좋은 거를 그렇죠. 올리고 싶어지잖아요. 좀 올해 소비자들의 품질을 더욱 신경 쓴다고 하니까요, 농가에서도 이 부분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집집마다 과일이 넘치는 시기죠. 추석 성수품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90.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87.6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2.4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포도 샤인머스켓 품종 보겠습니다. 2kg 특품 기준 평균가 35,113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6,000원, 최저가 33,000원이었습니다. 어제 34,000원대, 오늘은 한 1,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981원 상승했네요.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28,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는데요. 올해는 보시면 4만 원대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간격이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 가격도 보시면 35,113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김천시 21,182원에 거래됐고요. 경북 영천시는 19,368원이었습니다. 충북 영동군 31,321원에 거래됐네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7,000원이었고요. 영동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1,321원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사과 보겠습니다. 오늘 546.8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721.1톤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물량 비교해 볼까요? 174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사과 홍로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8,00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6,000원, 최저가 14,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18,000원대, 오늘은 2만 원 이상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074원 상승했네요. 지난해와 역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8월 12일부터 19일 때까지는 올해 가격이 높았는데요. 하지만 19일 이후부터는 지난해 가격은 상승 흐름, 올해 가격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8월 22일 때에 51,000원까지 갔었는데요. 올해는 45,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높은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 28,000원,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북 충주시 14,311원에 거래됐고요. 전북 장수군 11,589원이었습니다. 경북 청송군은 17,009원에 거래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와 괴산군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8만 원 기록했고요. 청송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17,009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배 보겠습니다. 653.9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699.7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5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자, 신고배입니다. 15kg 특품 기준 평균가 39,126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46,000원, 최저가 36,000원이었고요. 어제 44,000원대, 오늘은 4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4,972원 하락했습니다. 지난해와 역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자, 신고배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22일 때까지, 8월 26일 때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22일부터 올해 가격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지난해 가격이 높은 구간이 있었고요. 지금 이 구간을 반복이 되다가 오늘 가격 보시면 39,126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상주시 26,607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나주시 19,699원이었습니다. 경기 안성시는 27,150원이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46,000원, 평균가 27,150원이었습니다. 복숭아 보겠습니다. 307.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52.6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5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복숭아 유명백도 품종입니다. 4.5kg 상품 기준 평균가 14,29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9,000원, 최저가 1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모두 14,000원대인데 어제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687원 가격 떨어졌네요.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대체적으로 올해 가격이 계속해서 낮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26,000원대까지 가격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21,000원대가 지금 최고 가격대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낮고요. 오늘 가격 14,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자, 경북 영주시 1,362원에 거래됐고요. 충북 충주시는 1,483원, 충북 음성군 15,314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음성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네요. 최고가는 24,000원, 평균가 15,314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감귤 보겠습니다. 31톤 정도 오늘 반입됐고요. 어제는 40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9.29톤 감소했습니다. 하우스 감귤 3kg 특품 기준 평균가 24,33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 2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24,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52원 상승했네요.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감귤 같은 경우는 지금 13일대 한 보름, 15일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높았다가 13일부터 지난해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 소폭이지만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4,000원대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14,639원에 거래됐고요. 제주시 18,661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감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0.565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0.55톤이었습니다. 물량 차이 크지 않죠? 0.015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단감 서촌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3,28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55,000원, 최저가 35,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7,000원대, 오늘은 43,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보다 16,289원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감 어제부터 반입되기 시작하면서 어제와 오늘 가격만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어제 27,000원 기록했고요. 오늘은 43,000원대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24,719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함안군 37,062원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8,381원에 거래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7만 원, 평균가 37,062원이었습니다. 자, 추석에 빼놓을 수 없는 과일이죠. 이번에는 포도 경매 상황 어떤지 가락동 연결해서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자, 다음 주 본격적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 정말 가락동은 가장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바쁜 날이 바로 오늘 금요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명절 품목 중에 가장 중요한 과일에 대한 소식 오늘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이 사과, 배와 함께 또 더불어서 복숭아, 포도가 가장 또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송알송알 알알이 참 탐스러운 포도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경매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좀 모시기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가장 바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네, 가장 바쁜 날이고 더불어서 최근에요, 이 사과 배뿐만이 아니라 포도 인기가 좀 많이 선물로 늘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예. 네. 그런데도 가장 걱정이 된 게 좀 늦은 태풍, 요 늦은 장마 때문에 좀 포도에 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좀 오늘 상황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뭐 오늘 물량은 크게 증가를 하였고, 그다음에 산지가 비가 오고 소비지도 비가 오다 보니까 시세나 물건 상태나 상품이 많이 안 좋고 시세도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 일단 지금 뭐 명절에 가장 중요한 이제 과일 부문을 전해드리면서 먼저 좀 안 좋다는 이야기 먼저 하다 보니까 아유, 저 시작부터 저도 힘이 안 나네요, 경매사님. 예. 사실 저는 이제 경매사님 딱 얼굴만 봐도 요즘 이렇게 딱 감이 와요. 근데 저기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데 표정을 보니까 안 그래도 작은 눈이 지금 더 작아졌거든요, 지금. 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요. 예. 아니, 경매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예. 일단은 물량이 한꺼번에 지금 명절 앞에 이제 대목 기대 심리도 있고, 그리고 또 비가 온다니까 산지에서도 물량을 조기 수확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이제 한꺼번에 좀 몰리고 그다음 소비지에 또 비가 오다 보니까 이 중도면이 재고량도 늘어나고 예, 소비도 약간 위축되다 보니까 예, 가격은 좀 하락세를 형성하였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사실 이제 추석 대목장을 봐야 되는 산지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가격이 지금 먼저 안 좋다고 좀 말씀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명절에 좀 가장 많이 찾는 포도들이 요즘 좀 많이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데 가락동에 반입되는 품종부터 좀 짚어주세요, 포도들. 네. 예. 현재 뭐 캔베럴리, 그다음에 거봉, 샤인마스카트, 그다음에 이제 MBA 머루포도가 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지금 가락동에 이제 반입되는 주요 이제 품종들은 이제 캠벨과 그리고 거봉, 샤인머스켓 위주로 이제 가장 많은 반입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반입량을 먼저 좀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뭐 태풍 영향도 있었고요. 또 비의 영향, 또 이런 습한 것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또 포도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반입량 한 어느 정도 들어온 상태인가요? 오늘 반입량은 뭐 전일과 비슷한 예, 90톤으로 예, 캠벨, 뭐 거봉, 샤인마스카, MBA 해갖고 한 90톤 정도 이렇게 출하가 되었습니다. 예. 90톤 정도. 자, 지금 경매사님 일단 뭐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래도 소폭 좀 양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네. 작년이 추석 동기간 대비하고 양을 비교하면 좀 어떤가요? 좀 늘어난 건가요? 예, 물량은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비가 산지에 비가 이렇게 태풍이 오다 보니까 비에 가장 취약한 게 포도다 보니까 예, 조기 수확을 해서 물건을 이제 물량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전년보다는 한 30% 정도는 예, 증가한 거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작년하고 좀 차이를 보이는 게 아무래도 이 비 영향 때문에 일단 좀 많은 이제 산지에서 조기 수확해서 물량을 좀 가락동을 많이 올려보낸 이런 이유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양에 따라서 가장 많은 이제 영향을 받는 게 가격입니다. 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 뭐 열심히 해서 조기 수확해서 좀 올려보냈는데 경락가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경락가 얼마 형성한 상황인가요? 예, 일단은 뭐 캠벨 같은 경우는 뭐 산지마다 이제 가격차가 있는데 이제 상주 기준으로 해서 한 8,000원에서 한 11,000원. 예, 그 정도 형성되었고 거봉은 이제 김천 이제 거봉을 기준으로 해서 2kg 기준으로 해서 예, 8,000원에서 한 10,000원 예, 이렇게 형성되었고 MBA는 아무래도 이제 비가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영천 지역에서 이제 출하가 되고 있는데 이 상품성에 따라서 특히 열가 부분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심했는데 예, 좋은 상품들은 10,000원대를 유지를 하였고 열가가 발생되고 이런 MBA 같은 경우는 뭐 5,000원, 6,000원 뭐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샤인마스켓은 지금 김천 지역 2kg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000원에서 2만 원대 초반, 한 23,000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경매사님 지금 이제 짚어주신 이 가격대가 이제 품종별로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요. 작년 이제 추석하고 좀 비교를 해봐도 시세 차이를 좀 확연히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일까요? 아, 전반적으로 뭐 그 캠벨 같은 경우는 한 3,000~4,000원. 그러니까 명절이 좀 빠르다 보니까 이 조기 수확되고 양이 좀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제 거봉 같은 경우는 전년이랑 비슷한 시세를 유지하는데 한 1~2,000원 정도 이제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샤인마스켓은 전년보다 한 2~3,000원 정도는 좀 비싼 걸로 전년보다 예, 이렇게 파악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짚어주신 이제 가격을 좀 쭉 듣다 보면은요, 아무래도 이 포도의 인기도를 지금 예, 저희가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품종별로 이렇게 시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샤인은 더 좋은 모습을 지금 띠고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시세가 좀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을 좀 어떤 부분을 꼽고 계세요? 올해는요? 예, 일단은 뭐 대목이 이 추석이 한 열흘 정도 일찍 되다 보니까 이 실질적인 그 주출하,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습기를 맞춰서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상품성도 안 좋고 특히 이제 샤인마스켓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이 늘어서 또한 이 당도나 이런 부분을 잘 제대로 못 갖춘 상품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세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전반적인 지금 모든 상황들이요 작년보다 올해 추석이 더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경매사님이 이번 주 가장 바쁜 이제 주간이었고 오늘 역시도 가장 좀 힘든 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어렵게 좀 모셨는데 이렇게 힘든 만큼 좀 가격이 받쳐주고 좀 신바람 나게 경매를 하면 좋으련만 이거 그런 상황이잖아요. 몸은 힘든데 이거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예 그래서 좀 마음이
산지에 계신 분들도 지금 이곳 가락동도 좀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뭐 앞서서 이제 품종을 좀 우리가 쭉 짚어봤는데 변매사님 가장 인기 있는 품종 하면은요 뭐니 해도 예, 현재는 네. 뭐 샤인 머스켓이 예, 그래도 인기가 있지 않겠나. 인기가 있고 네. 소비도 순환도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요 이 샤인머스켓 인기가 정말 작년에 이어서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소비 트렌드까지 바뀌는 어떤 뭐 이유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세대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편리성,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이런 포도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청포도 쪽으로 샤인머스켓 쪽으로 좀 많이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아쉬운 게요. 그만큼 소비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지 않거든요. 자,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가락동에 반입되는 포도의 품질은 한 어느 정도인지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지금 들고 오신 건 이제 캠벨인데 예. 상태는 좀 어때요? 양호한가요? 예, 뭐 상태는 양호하고 그래도 올해 조금 당도나 이제 이 산미가 좀 있어서 좀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포도 상태는 뭐 좋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일단 당도나 이런 부분 산도 그런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눈에 봐도요 너무 탐스럽고요. 근데 뭐 포도는요 이렇게 눈으로 봐선 모르고요. 뭘로 봐서 알 수 있겠죠? 먹어봐죠. 네, 예. 좀 하나만 먹어봐도 아, 돼요? 이거를 볼게요. 아이고, 아유 이렇게 얘가 포도예요. 꿀이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 맛있는 포도 지금 당장 좀 마트로 사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좀 인기 있는 거 여기 보면요. 좀 화면을 볼게요. 여기 야 이게 지금 샤인머스켓 아니겠습니까? 예, 샤인머스켓이 한쪽에 있고 이게 지금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예 크기이고요. 그 옆에 또 많이 찾는 게 거봉입니다. 좀 큼직큼직한 요 알알이 탐스러운 이제 거봉을 좀 최근에 많이 찾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이런 탐스러운 포도가요. 나 좀 사주세요 하고 우리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변매사님. 자, 이렇게 좀 품질 좋은 포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예년만큼 좀 소비가 약합니다. 산지에 계신 분들이 더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명절 대목 앞두고 좀 제시세 받을 수 있는 정보까지 살짝 전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비가 오고 사실 소비지도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 네. 예, 농가분들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원칙대로 예, 맛을 내고 해서 숙기에 맞춰서 출하해 주시면은 그래도 또 소비가 좀 살아나지 않겠나. 또 비가 그치고 하면은 또 좋은 또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우리 견매사님 말씀대로요. 명절 선물에 포도 어떠신가요? 이른 뭐 수확이다, 이른 출하다 이야기하지만 제가 맛본 결과 달달하니 참 맛 좋습니다. 여러분 포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도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앞서 차례상에 바나나 올린다는 얘기를 네. 좀 했었잖아요. 네, 제수용품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 본래 차례상이라는 거는 격식하고 이제 예법을 좀 갖춰갖고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제 사과, 배, 단감 같은 전통적인 과일을 많이 올리고 네.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젊은층을 중심으로 약간 그 간소화되는 경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한 조사에 의하면 한 35% 정도만이 그 절차에 맞춰서 차례를 지낸다라는 어떤 응답이 있을 정도로 점점 이제 간소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도 이제 좀 유사하게 드러나는데요. 과거에는 차례상에 올리지 않았던 농산물을 최근에 올린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8.1%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례상에 올리는 품목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멜론이 한 24% 정도, 그다음 바나나가 16%, 그다음에 수박이나 외국 과일이 7.4% 정도. 그래서 차례상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대 과일도 네. 이제 좀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생존에 살아계셨을 때 좋아하던 그렇죠. 음식들도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대가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좀 실감이 나는데요. 자, 그렇다면 선물용으로 선호하는 과일도 좀 달라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방금 말씀드린 제수용 같은 경우는 이제 간편해지고 현대에 맞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선물용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런 품목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물이라는 게 격식을 차리고 상대방한테 주는 거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사과, 배 이런 어떤 전통적인 품목이 네. 강세를 띠고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제 사과를 하겠다라는 응답이 한 19%, 배가 15%, 그다음에 포도, 소고기, 홍삼 순으로 이제 선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구매 패턴에 맞춰서 출하나 뭐 판매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그 사과배는 일단 기본적으로 명절 대표 상품이다 보니까 추석 전에 소비가 집중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게에도 사과배가 많아지는 거죠. 네. 그 후에 이제 소비가 이제 급감하는 현상들이 매년 반복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하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추석 후에는 약간 지연 출하라든지 아니면 저장 물량을 확보하는 식으로 해서 이 소비 둔감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특이한 상황은 이제 멜론의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른 추석일 경우에는 멜론 소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멜론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확보를 하셔야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보면 조금 특이한 상황은 과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세트 상품들도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네. 실제 조사에 의하면 과일 같은 거는 단품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면 사과, 배면 배 이렇게 나가는데 참기름이나 뭐 들기름 이런 것들은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세트 구성된 거를 그렇죠. 선호한다.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추석 성수품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축산물인데요. 축산물 구매 패턴은 좀 어떤가요? 그 우리나라 육류를 정말 좋아하는 나라인 게 맞습니다. 쇠고기 최근 10년간에 계속해서 구입액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2010년, 12년도 기준으로 가구당 15,000원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게 최근 3년간에 보면 21,000원 수준으로 한 40% 가까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고기에 대한 소비는 명절에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좀 육류를 좋아하기 저도요, 때문에 이 통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실제로 평년보다 이른 추석을 맞이해서 한우가 선물 세트 시장에서 좀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그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특히 10만 원 이하의 선물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네, 일부 유통업체는요 예상보다 빠른 판매 속도에 선물 세트를 추가 제작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뭐 한 백화점에 따르면요 이번 추석 한우고기 선물 세트 매출은 지난해 추석을 앞둔 같은 시기보다 무려 59.7%나 늘었다고 합니다. 또 한 대형마트 역시요 한우고기 선물 세트의 사전 예약이 지난해보다 18.4% 더 늘었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 이렇게 한우 선물 세트가 인기가 많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이른 추석 때문에 과일 선물 네. 세트가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좀 떨어지면서 반사 이익을 거둔 측면이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뭐 선물용으로도 제수용으로도 대목 중에 대목이죠. 또 경철 씨가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축산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요 축산물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우 경락 두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7,094마리 들어왔고요. 어제는 2,865마리였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71마리 덜 들어왔습니다. 자, 한우 전국 경매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평균 지육 100g 기준 오늘 1,875원에 거래됐고요. 어제 1,887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0.6% 하락한 가격이고요. 거새우 보겠습니다. 오늘 1,990원, 어제는 2,001원이었네요. 자, 어제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6% 하락했습니다. 자, 비거새우 보겠습니다. 1,538원에 거래됐고요. 자, 수요일 가격 1,413원이었습니다. 수요일보다 8.9% 상승한 가격이고요. 자, 유구 보겠습니다. 어제 가격 1,006원, 자, 수요일 가격은 1,004원이었습니다. 수요일에 비해서 0.2% 상승했습니다. 돼지 지육 킬로그램당 4,571원에 거래됐고요. 수요일 가격은 4,666원이었습니다. 2% 하락한 가격이네요. 탕박전 보겠습니다. 목요일 가격 4,571원, 수요일에는 4,666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 하락한 가격입니다. 달걀 보겠습니다. 특란 10개 기준 어제 가격 1,099원이었고요. 수요일은 1,090원이었습니다. 수요일에 비해서 0.8% 상승한 가격입니다. 육개 보겠습니다. 1,297원에 거래됐고요. 수요일 1,298원에 비해서 0.1% 하락한 가격이었습니다. 축산물 시황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늘 가락동 365의 축산물 소식을 위해서 김욱 경매사님 연결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농협음성 축산물 공판장 김욱 경매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한창 네. 바쁜 나날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 한우 공급량과 시세 좀 어땠나요?
예, 오늘 총 884도 경매돼서 기준이 되는 한우 거시원의 지육 1kg당 평균 19,380원으로 지난 주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평균 19,938원 대비 558원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자, 평소와 비교해 봤을 때 한우 공급량과 시세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음성 공판장은 평소엔 1,700두 정도 경매를 하는데 명절 한 달 전부터 일 평균 900두, 금액으로는 70억 정도를 경매하고 있고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는 선물 세트 소비가 많아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한 마리당 20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돼지 상황도 궁금한데요. 공급량과 시세 어땠나요? 예, 돼지는 명절이라고 해도 선물 세트 소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명절 특수가 없습니다. 예, 평소보다 소폭 증가한 655두 경매에 8월달 탕박돼지 평균 3,904원과 거의 같은 3,8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돼지는 명절 특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자, 현재 추석 명절에 공급되는 한우의 전체적인 품질 어떤 수준인가요? 예, 한우 같은 경우에 거시원은 30개월 키워서 출하하는데 대부분 수혜가 많은 추석을 겨냥해서 사육되어서 출하합니다. 한우의 경우 농산물과 달리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와 거의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품질이 좋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예년보다 빠른 추석으로 일조량이 부족하고 또 비가 오는 날이 많아서 상품성이 다소 떨어졌지만 농수, 축산물, 고급 선물 세트 시장에서 자연재해 피해가 없는 한우 소비가 올해는 늘고 있습니다. 당초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출하량 증가 속에 가격 하락이 우려됐는데 예상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난해 추석 명절과 비교했을 때요. 올해 현재 이 추석 명절 축산물 공급량과 시세에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떤가요? 네, 사육두수 증가로 작년보다 공급량은 다소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작년 9월 24일이 추석인데 작년 9월 1일부터 20일까지 한우 거시어 평균이 19,321원이었는데 올해는 9월 13일 추석인데 8월 19일부터 오늘 9월 6일까지 한우 거시어 평균 19,718원으로 397원, 한 마리 기준 17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올해는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공급량 증가 속에 경기 불황 등으로 가격 하락이 우려됐는데 소폭 상승해서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추석 성수복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까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분석 결과를 좀 참고하셔서 출하 또 판매 전략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깻잎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935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25원 더 오른 가격이고요. 멜론 1개 상품 기준 평균가 8,100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77원 더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8,369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2,006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목살은 1,041원에 판매됐네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5,098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태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지금 폭풍 전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4호 태풍 링링이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면서 지금 한반도로 향해서 지금 북상하고 있는 중이죠. 네, 우리나라에 가까워질수록 태풍이 더욱더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고 시속 200km의 기록적인 강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안전 관리를 좀 강화하고요. 농작물 침수 및 낙과 피해 없도록 꼭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철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구사님도 오늘 주말 태풍 피해서 편안하게 추석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쪽파와 복숭아 그리고 양파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시에 뵙도록 하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